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태성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태성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딱 여기 돌파각 만들어내는 자리인데 우선 종가상 돌파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제 여기서 대시세로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고 다음 흐름들 보도록 할게요.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제 테마가 하나가 잡혔죠. 온디바이스 AI라는 테마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AI가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IT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다음 달 17일에 이제 또 갤럭시 S24를 공개를 합니다. 야, 진짜 갤럭시도 오래된 거긴 했어요. 이런 거 보면 24까지 벌써 나오다니. 어쨌든 24 시리즈에서 이제 근데 AI 삼성 가우스 외에 다른 회사 AI 모델을 나란히 온디바이스로 좀 내장을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큰형님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온디바이스 AI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태성은 여기서 AI 시장에서 가장 필수로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PCB 인쇄 회로기판이거든요. 근데 이 인쇄 회로기판 공정 자동화 설비 기업이기 때문에 태성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나 고성능 PCB 제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계속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 사실 온디바이스 AI도 시대의 흐름이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테마를 생각을 할 때, 업종 이슈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이 테마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테마인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정성이 바탕이 되는 기업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아니면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투자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성장성이 있는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그거 우리 올해 2023년 동안 난리 나잖아요. 2차전지 테마, 전기차 테마, 이런 것들 성장성 있는 테마죠. AI 테마, 성장성 있죠. 로봇 테마, 성장성 있죠. 앞으로 무언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테마가 이 성장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고, 안정성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식료품업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자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엄청난 성장을 뭔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뤄낸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마저도 요즘 뭐 스마트팜이네 뭐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물론 어느 정도 또 새로운 핀포인트가 발생하면 성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성장을 바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캐시카우, 유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돈을 뽑아내는 안정성이죠. 이런 안정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자의 테마에서 성장성이 바탕이 되는 애들은 이게 앞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미친 듯이 가는 거고, 안정성이 있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 사실 성장성만큼의 상승은 조금 뒤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문제없이 계속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테마들이 움직임이 잘 나오게 되는 건데, 태성은 지금 일본 쪽에 가깝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무한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흐름 자체도 지금 2023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게 떨어져도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어느 정도 낙폭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자, 하락 흐름을 이렇게 태우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막 여러 가지 한계가 터져요. 원래 문제는 계속 연달아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별로 터지잖아. 내가 뭔가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가 생기고 세 번째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올라가다가도 경직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 못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더 크게 하락이 나오는 거죠. 하락 파동은 그래서 경직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나라는 사람이 뭐 여기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 근데 여태까지 승승장구했던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로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경직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렇게 쫙 치면서 가게 되는 건데, 지금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얘는 떨어져도 다시 반등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승 파동을 태우는 종목을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승 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근데 오늘 보면 좀 아쉽긴 하죠, 그림이. 왜? 꼬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막 치고 상한가에 연속 상한가 치고 점상 랠리 가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네.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여기서 찾는 거예요. 무슨 이유들이 있을까? 보니까
딱 상장하고 처음엔 난리가 났었던 엄청나게 또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들을 앞두고 있네. 이 자리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3년 만에 지금 이제 본전 온 거예요. 무려 지금 6,000원짜리가 1,200원까지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1,000만 원 투자했다라 그러면은 800만 원 날려먹고 200만 원까지 가는 시점까지 갔다니까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전 오면 팔고 싶다. 이 엄청난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점점. 슬슬. 사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중요 라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면 이게 심리적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쯤 오면 던지겠구나. 나도 던져야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무 오랜만에 처음으로 건드려보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받아준다고 지금 굉장히 꼬리가 길게 나왔고 근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은 1대1 물물교환입니다. 매수세가 있었다면 매도세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샀다라고 하면 샀지만 누군가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누군가 팔려고 내놓은 물량 산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판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도 이만큼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눌림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눌림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이거 들어온 거 아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상은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우선 눌림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신 나쁘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필요한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 자리를 확실히 돌파하고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넘어갈 수가 있죠? 여기 매도 물량이 없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적어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여기에 매물을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죠.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 뺏어 놔야 나중에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갈 때마다 자꾸 브레이크 거는데 그럼 올라갔던 것도 자꾸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놔야 돼서 지금 제가 봤을 땐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을 좀 줄여주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는 부합한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무리를 한 거 맞죠. 거래량 크게 나왔잖아요. 크게 나왔다라는 건 매도세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고 물론 이게 의도한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매도 물량이 많으면 무리를 했다라는 소리고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우선 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눌림을 좀 잡고 가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그림이 좋은 건 그래도 여기 직전에 있었던 언덕 라인을 종가상 돌파를 한 걸 보니까 의지만큼은 확고해 보이거든요. 종가상 돌파를 못했으면 얘기가 좀 달라요. 종가는 의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건 어려워요. 근데 결국 끝까지 올려놓았어요. 종가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 나 오늘은 좀 힘들긴 한데 우선 버텼어. 버텼으니까 또 하면 할 수 있어.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만들면 갈 수 있겠다는 의지는 내비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 치면서 시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 기억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 파동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치게 된다. 반등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번에 갭 상승으로 띄우게 되면서 이 정도 갭 구간이 떨어져 있네. 갭은 비워져 있는 구간이라서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는 툭 건드리면 여기까지 메워주고 가야 돼. 건물을 높게 쌓으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부실공사해 놓은 자리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시멘트 이런 거 골조물 채워놔야 되는데 안 채워놨다고요.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올려봤자 이 골조물을 못 채우면 나중에 높게 탑을 쌓아 올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들은 거의 10중 팔고 메우고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정이 어차피 좀 필요한 시점이니까 약간 눌림 자리 좀 주면서 뭐 한 요 정도 영역까지가 맥시멈 잡아놓고 잡아주고 여기서 그림을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시도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니까 여기 구간 조금 눌림 나올 수 있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한 3,000원대 영역 근처에서 반등 자리 나오면은 고럴 때는 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패턴 보고 공략 타점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들. 그리고 내가 이거 떨어지는 거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못 버티겠어. 내가 아무리 장기 흐름을 본다라고 해도 이걸 버틸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 못 버티겠으면 지금 자리 반절 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입절 좀 챙겨놓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중요 구간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좀 놀랐다 가는 건 얘 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절 털고 여러분들 진입가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내 본전에다가 반절 수익 챙겼으니까 나머지는 더 이상 마이너스로는 보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로 본전에다가 스탑로스 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뚫리는 선에서는 어떻게든 가겠지. 그러면서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쭉쭉 치는 것들 지켜보시고 내려와도 어차피 뭐 마이너스에서 아쉽긴 하지만 마이너스 되기 전에 직전에 정리해버려가지고 여기 플러스 수익 마감했고요. 여기는 뭐 0원이니까 합치면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면 또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네. 하고 나서 다음 타점 또 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돌파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파동 이렇게 만들고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 정도 파동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이만큼 올라가면 대략 이 정도 올라갈 건데 그 자리가 딱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1차 목표가는 지금 자리 정도인 4,000원대 구간 잡고 보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돌파하게 나오면 6,000원대까지 볼 수 있으니까 2차 목표가 이런 라인으로 좀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고 눌림 좀 나올 수 있는 거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못 버티겠으면은 반절 털고 나머지 가지고 보는 게 심리적으로 도움 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요거 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잡아주고 또 올라갈 때 지금 잔뜩이나 변동성 크죠. 하루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크게 움직이잖아. 올라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쫙 끌어올리다가 한 방에 내빼고 막 난리를 쳐요. 그 상황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뭘 생각하고 그때 가서 내가 뭘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무조건 늦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동매매만 엄청나게 하게 돼요. 이거 절대 하시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중요 라인들, 키포인트들, 해석들 다 해드리는 거 뭐예요? 이거 계획 세우시라고요. 이거 토대로 계획을 세워두셔야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세워두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건 있죠. 뭐냐? 이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 100%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출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에 약간 변수들이 좀 끼게 돼요. 이게 뭐 변수들이 계속 끼다 보면은 세계 각지에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니까 끼게 되면 어떻게 돼? 시장 상황이 변하겠죠.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적으로 항상 계획을 좀씩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까지 제가 다 해드리고 싶어요. 수정까지. 근데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상은 지금 찍고 있죠. 제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해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 오늘 FOMC에서 뭔 소리를 했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담아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실시간성 면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선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런 종목들은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요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보는 거구나. 내가 타점을 노린다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패턴 나오면 공략을 하면 되는 거구나. 올라가게 되면 1차 목표가는 어디,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되고 잘 움직이다가 시장 상황이 좀 꺾이고 문제가 좀 발생하겠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나오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각이 나오게 됐었을 때 리스크가 좀 커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 또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기업은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들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